네, 어느덧 5월이 됐습니다. 5월 오늘이 첫 거래일이죠. 자, 5월 달도 봐야 되지만 하반기까지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제 5월 첫 거래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뭐 이번 주에 있는 FOMC라고 봐야 되나요? 뭘 좀 저희가 5월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5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25bp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닐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뉴스 자체보다는 미국의 그 은행들의 그 대출 태도라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은행들의 어떤 위기 이후에 은행들의 어떤 대출 태도가 강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나마 좀 안정적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미국, 그다음에 어떤 연준의 어떤 정책들을 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요. 뭐 FOMC 결과 자체는 아마 크게 새로운 것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정도 올리고 말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니까 사실상 금리를 안 올려도 아까 대출 태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니까 그걸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표는 저희가 주목할 건 없나요? 5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특히 이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상보다 조금 더 세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들이 또 사실 살짝 고개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이나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까지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시장의 기대는 5월 달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제 정점 끝. 그리고 나서 뭐 다소 동결 가다가 하반기쯤 또는 연말께 돼가지고 금리 좀 떨어뜨려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시장 상황이 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연말 전에 미국 경기가 아마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준이 그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주진 않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번에 5월 25bp 인상 이후에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기 둔화라기보다 또는 이제 인플레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효과가 서서히 이제 경기에 스며드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보다는 이제 동결이나 또는 이제 굉장히 좀 느린 금리 인상 국면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기라는 것이 한번 꺾이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리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던 은행들의 어떤 대출 태도가 생각보다 많이 강화가 됐을 경우에는 의외로 빨리 그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점들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안 그렇지만 갑자기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좋은 게 떠오르는데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경기 침체시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작용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금리 인상의 어떤 경기 침체가 경기를 둔화시키는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좀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 가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국내는 지난주가 사실은 SG발 저희가 이제 차익 결제 거래 CFD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8개 종목이 집단 하한가에 가고 그게 오늘도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딱 집어서 CFD 관련된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좀 줄어들거나 또는 위축될 수 있는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되었고 실제로 CFD와 관련돼서 그 코스닥 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는 전체
코스닥 시장을 다 합쳐서 보면 사실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종목들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들이 어쨌든 1% 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영향에서는 조금씩 이제 탈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CFD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좀 줄어들 거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 위축 또는 유동성 축소 영향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용거래 물량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리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있었던 8개 종목의 집단 하한가, 그리고 뭐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파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는 게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노동절 연휴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라고 하고, 이게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수혜를 줄까요? 사실은 중국하고 좀 관계가 경색되는 것 때문에 이 수혜를 별로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드 때의 어떤 아픈 기억들이 네네. 굉장히 좀 생생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떤 회복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적을 거다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대부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또 여행이나라든지 소비 쪽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12월 달에 반짝 좋았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의 기대가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해도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좀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이쪽이 조금 더 낫겠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행,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쪽들, 뭐 예를 들면 카지노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씩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홍콩을 다녀온 중국 본토 관광객들의 수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외 관광에 대한 어떤 그 시작의 모습은 거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씩만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행이나 관광 이런 쪽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시장의 중심을 저희가 어느 쪽으로 잡고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의 어떤 막판이라는 거가 이제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또 한편에서는 경기가 살짝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들, 이 두 가지의 가운데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래 들어서 가장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좋아지는 산업들, 그리고 네네. 최근에 어떤 CFD라든가 이런 악한 나쁜 여건들 속에서도 꾸준히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같은 산업들,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엔터와 같은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을 뿐더러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크게 예민하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에 자동차, 기계, 반도체, 미디어 이쪽 조금 강세 전망하신다고 했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허지환 이사님 그 유튜브 창에는 차인표 닮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살이 너무 빠지셨다고, 차인표 단식 3주간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